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제3지대 신당에 전격 합의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창당을 공식 추인받는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창당하는 제3지대 신당에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추진을 정치적 흥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야권 내부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를 집중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제3지대 신당에 전격 합의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창당을 공식 추인받는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어제의 통합선언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실망한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드렸기를 희망한다며 창당 과정부터 과거와는 다른 새정치의 모습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출연한 한정혜 민주당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고위에서 어저께 사전에 인준을 받고 발표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그것을 밟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합을 천명을 하고 사실은 의원총회도 보고를 하고 또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위 추인은 받은 상태라서 저희는 그 작업은 조금씩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대의 또는 명분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에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의 통합에 합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창당의 건을 추인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여준, 김성식 공동위원장 등이 민주당과의 통합 합의에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지도부 내부에서 반대 입장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추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오고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오늘 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어제 오 장관이 안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회동에서 오 전 장관에게 새로 출범할 신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 전 장관은 어제 야권 통합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창당하는 제3지대 신당에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거취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교육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6일까지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에 선거를 위한 합당이며 새정치가 좌절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둔 합종 연횡 현상이라며 갑작스럽고 의아스러운 밀실합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천호성 대표는 당 지도부 긴급회의에서 원래부터 원칙도 내용도 없었던 안철수식 새정치의 종언을 고한 날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꿈을 이루겠다며 헌정치에 투항한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양당 기득권 독점 체제를 깨고 새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열망은 자초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누차 양당 독점 체제를 허무는 새로운 정치를 주창해 왔으나 결국 스스로가 기득권 독점 체제에 편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나 양 정치 세력의 합당 명분이 기간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고 정치의 다원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던 정당 공천제 폐지, 그 단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은 정치개혁은 뒷전이고 양 정치 세력의
생존 전략을 위한 정치공학적 합당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추진을 정치적 흥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야권 내부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를 집중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보기 정치, 평론가 정치의 대명사인 안철수 의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민주당도 합당만 하면 안 의원의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계산기를 두드린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통합에 대한 심한 내부 반발을 외면하며 밀어붙인 안 의원은 이제 불통과 약속 위반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안철수 포장지 한 장 값에 제일 거대 야당을 팔아버렸고 안철수 의원은 대권 후보 한 자리 값에 잉태 중인 신당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몇 사람의 이해 득실에 따라 하루아침에 멀쩡한 제일 거대 야당이 문을 닫아도 되는 건지 또 제일 거대 야당이 1인 정당에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건지 국민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두 사람의 밀실 거래로 야권 안에서는 이제 새정치라니 또 민주주의라니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쟁 구도가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 이해운 최고위원의 3파전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7선의 정몽준 의원은 오늘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이 힘차게 고동치도록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몽준 의원입니다. 당선되면 주어진 임기를 지키면서 서울 시민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이 경쟁력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서울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체류 중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오는 14일 귀국한 뒤 곧바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운 최고위원은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등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11일 출마 선언에 이어 24일 중앙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중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조선족 K씨를 정보원으로 거론하고 나서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이 눈으로 봐도 빤히 보이는 관인의 다름을 밝히는 데만 일주일 이상을 소모했다며 조선족 K씨의 등장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준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K씨의 등장이 꼬리 자르기식의 결과를 낳을까 걱정이라며 K씨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고 국정원과 검찰은 속기만 했다는 식이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K씨가 이 사건에 연관돼 있었다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었다며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 한 남재준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자체적인 방송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종편 한두 개는 탈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한두 개가 탈락하지 않으면 종편의 극우 상업주의, 저질 막말 방송이 그냥 관행으로 굳어지게 된다면서 무서운 거는 종편이 이렇게 저질 막말 선정 방송을 해버리면 전체 방송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제 종편 시청자 만족도, 결국 1위를 했다고 나오니 동아일보가 좀 크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채널 A가 1위를 차지했고 또 MBC보다 높은 점수 받았다 이런 결과 발표됐습니다. TV조선이 가장 낮았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저는 일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왜 이런 조사를 하면서 세금을 쓰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거는요. 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종편 시청자 만족도 조사의 패널이
종편을 보는 사람들인 겁니다. 조사 대상이요? 예, 그런데 예. 그러니까 종편이 지금 뭐 몇몇 프로그램이 약진함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1%대 초반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요 1%대 초반의 시청률에 머물러 있는 종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예. 당연히 이 조사 결과는 종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99% 정도의 시청자는 종편을 방송으로 인정하지 않고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열성 종편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나온 이런 결과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19분부터 10여 분간 강원도 안변군 기대령과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이 500km 이상을 날아간 것으로 분석하고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스커드 C형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 당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60에서 70km까지 치솟아 220km를 비행했습니다.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감금설과 관련해 통일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희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최룡해 감금설 보도가 나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선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밝힌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제안에 대해서 대북 조치를 고위급 접촉에서 할지 이산가족 실무 접촉에서 할지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과학원에서 사육하던 오리의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H5N8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AI가 발병한 경기 평택 시오리 농가의 반경 3km 내에 있는 축산과학원은 어제 오리 폐사체가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산과학원 내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지는 내일쯤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시장 개방 여부를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해야 한다며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익과 우리 쌀 산업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 핵심은 관세율이 될 것이며 대체로 300에서 50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바깥 활동하는 데 불편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2도, 전주와 대구 13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7.2도, 습도는 25%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